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고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오지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5가지 핵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내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해야만 하는 일에 쫓겨 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지요. 이제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이 있나요? 늘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분야가 있나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높았죠. 60대 이후의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고 오랫동안 관심 있던 분야를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평생 미뤄둔 여행 계획을 실행할 수도 있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니다. 모든 계획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퇴 계획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자신의 일상을 누리는 반면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평소의 건강관리에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70에서 80대의 건강 상태가 60대 이전의 생활 습관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매일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영양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쉽게 줄어들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을 꾸준히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곁들이세요. 셋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운 질병들이 많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한 문제가 되기도 하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 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웃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가? 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평안과 직결됩니다. 자녀나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노년의 자존감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분명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재정 안정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자금 계획입니다. 현재 모아둔 자금으로 앞으로 20에서 30년을 살기에 충분한가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했나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수령 계획은 세웠나요? 다음으로 의료비 대비입니다. 노년기에는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유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나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긴급자금은 반드시 마련해 두세요.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금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많으니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 는 유혹에 현혹되지 마세요.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가족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 관계를 강화해 보세요.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같은 말 대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의 말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마음을 열고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도 형성해 보세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있지요. 디지털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상통화, SNS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사회적 관계는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시작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계단이나 문턱도 나이가 들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쾌적함과 편리함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주거 환경을 계획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안전성입니다. 집안에 낙상 위험이 있는 요소는 없나요? 집안의 화장실은 특히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거나 비누 거품이 남아있는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와 샤워실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접근성입니다. 계단이 많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노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커집니다. 계단이 너무 많은 주택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나 1층, 2층 같이 단층 주택이 훨씬 편리합니다. 셋째, 편의시설 접근성입니다. 병원, 마트, 대중교통 등 필요한 시설이 가까이 있나요?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인지 점검해 보세요. 넷째, 커뮤니티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이나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나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째, 미래 변화 대응입니다. 건강 상태가 변화했을 때도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인가요? 혹은 다른 대안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 이후의 생활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양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살거나 친구나 지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거나 노인 공동체 마을에 입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거 환경을 계획할 때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5년, 10년 후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핵심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가? 나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60대 이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멋있고 존경받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존경받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욱 커지고 삶이 평온해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저 친구는 연금도 많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할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어느새 마음속에 불만이 커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사람의 삶은 각자의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가족과 가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자유롭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